이 장에서는 충돌을 공부하고 있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이라는 충돌의 분류를 이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탄성 충돌과 그리고 비탄성 충돌. 여기가 운동량은 보존되지만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 이런 충돌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해요. 비탄성 충돌. 잘 안 나와. 이게 잉크가 없는 것 같아. 마치 잉크 없는 볼펜을 쓰는 것처럼. 알아서 잘 보시고 이거를 아예 이렇게 하지 말고 박스를 쓰면 되려나? 그런 것도 안 되죠 또. 보겠습니다. 도형이 없네. 자, 그냥 보죠. 자, 그래서 비탄성 충돌과 탄성 충돌 구별을 꼭 하시고, 탄성 충돌은 이제 운동량이 보존되고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된 거예요. 운동 에너지도 보존되는 이런 충돌을 탄성 충돌이라고 한다. 그래서 입자들, 전자나 이런 충돌은 탄성 충돌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었죠. 우리 이제 반도체에서 전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이거를 작은 입자들에서는 이 충돌을 산란이라고 합니다. 산란. 스캐터링, 영어로는 스캐터링. 나중에 아주 많이 공부할 거예요. 반도체 공부하다 보면. 도대체 산란이 뭔가? 산란은 충돌이다. 전자들의 충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냥 직진해서 가면 좋은데 막 충돌하면 잘 못 가겠죠. 여러분들이 수업 끝났다 나가자 하고 문 열고 나가면 쫙 잘 빠져나가는데, 여러분들끼리 충돌하면 어떻게 되겠어? 잘 못 가겠지. 특히 그런 데 있잖아. 막 사고 났는데 질서를 안 지키면 어떻게 돼? 못 나가고 다 죽죠, 그죠? 몇 사람이라도 빠져나가든가 하는 게 좋은데, 질서를 잘 지키면 잘 나가는데, 산란이 너무 심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전기에서는, 반도체에서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 반도체에서 공부할 때는 주로 산란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이제 많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자, 여기 이제 136페이지의 탄성과 비탄성 충돌의 비교를 이렇게 요약해 놓은 두 줄짜리 이거를 보시면 되고, 이제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건 충돌한 물체들이 나중에 이제 충돌 후에는 결합이 되는 거예요. 결합. 붙어서 이런 말 쓰지 말고 그냥 결합이라는 말을, 완전 결합 그러면 완전 비탄성 충돌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완전 결합이라는 용어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 당연히 완전 비탄성 충돌은 이제 비탄성 충돌 중에 한 가지가 되는데, 이제 결합하는 특징이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는 완전 비탄성 충돌부터 가장 간단한 형태가 될 테니까요. 충돌 전에는 따로따로 움직이죠. M1, M2가 V1, V2로, 그죠? 근데 이 V1, V2는 벡터입니다. 이걸 유의해야 돼요. 그냥 속력만 생각하고 하시면 안 되고, 오른쪽이면 플러스 얼마, 왼쪽이면 속도가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식에 적용할 때,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6.8과 9식은 이건 다 벡터식이에요, 벡터식. 여기 벡터가 화살표 V 위에는 화살표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왼쪽에는 그림에는 잘 그려져 있는데 오른쪽 식에는 안 그려져 있죠. 너무 귀찮으니까 안 그리는 것 뿐입니다. 여기 이제 벡터 그랬죠, 벡터. 그래서 결합을 했으니까 질량이 어떻게 돼요? 한 덩어리가 돼서 그냥 하나의 질량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말 할 필요도 없고, 두 입자의 질량이 뭉쳐져서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속도는 나중 속도 그냥 하나만 VF로 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VF를 구하는 식이 되는데 외우고 그럴 만한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한 물체의 운동량 P1 더하기, 여기 이제 P1이 되겠죠. P1 더하기 두 번째 입자의 운동량 P2. 천천히 돌려야 돼. 천천히. P2 하면 나중에 전체 운동량 그냥 P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P. 그래서 VF는 양변을 M1 더하기 M2로 나눠서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제를 보면
1800kg짜리 이게 M1이 되겠죠. M1. 그리고 900kg짜리 이건 M2. 하나는 크고 하나는 가벼운 거죠. 예. 소형차, 트럭과 소형차. 근데 하나는 질량이 플러스,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이제 둘이 그림에서 보면 서로 마주 보면서 아주 무서운 순간이죠. 예, 서로 마주 보면서 너도 15, 나도 15로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 예. 실험을 할 필요는 없겠죠. 이런 거예요, 실제로. 예. 나중에 이 결합이 됐다고 가정합시다. 결합이 됐어요. 뒤엉켜버렸다, 이제 결합되었다. 그럼 나중 속도 나오겠죠, 얼마인지. 그렇죠? 예.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충돌 전에 전체 운동량 그랬는데 여기 이제 이때는 이제 시그마를 써줘야죠, 시그마. 그렇죠? 충돌 전에 운동량의 총합 이렇게 써주는 게 더 오해하지 않고 소문자 P 그러면 입자 한 개의 운동량으로 잘못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시그마를 붙여주면 되죠. 뒤에도 이제 시그마 이렇게 붙여서 충돌 전에 전체 운동량은 충돌 후에 전체 운동량. 근데 전체가 그냥 하나죠, 한 덩어리. MV 그렇죠? MV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래서 VF를 구하는 거죠. 충돌 후에 속도를 구하라, VF를 구하라 했으니까 VF에 대해서 정리만 해주면 이게 이제 플러스가 나오면 오른쪽 방향인 거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왼쪽 방향의 속도인 거겠지.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플러스가 나오네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겠다. 자, 각각의 차량이죠. 각각의 차량에 대한 속도 변화를 구하는데 속도 변화 구하려고 하는 건 이제 운동량의 변화 구할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질량만 곱해주면 이거 질량을 이렇게 M1 예를 들어서 M1을 이렇게 곱해주면 이거는 1번 자동차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델타 P. 이거는 여기다 M2만 곱해주면 소형 자동차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겁니다. M2 이렇게 그렇죠? 예. 속도는 이렇게 변하지만 여기 질량을 곱해주면 운동량의 변화량도 혹시 구해볼 수 있어요. 예. 운동량 변화량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뭐였죠? 충격량이죠. 충격량. 각 자동차의 충격량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I1, I2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I1, I2. 그런데 둘을 더하면 0이 나와야 되죠? 예, 전체 충격량은 0이에요. 그죠? 마치 힘이 뉴턴의 제3법칙 적용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전 시간에 공부를 했었어요. 자, 이번에는 운동 에너지 변화를 구하라. 그러면 처음 운동 에너지, 나중 운동 에너지. 여기는 시그마예요, 시그마. 예, 교재에서는 이걸 좀 많이 생략을 했는데 충돌 전에 운동 에너지의 합, 전체 운동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1번 입자의 운동 에너지, 2번 입자의 운동 에너지. 충돌 전이니까 다 값이 주어져 있죠? 예. 그냥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mv 제곱 구해주면 되고, 구했더니 30만 4천 줄이 나오죠. 30만 4천 줄. 그런데 나중 운동 에너지는 나중 운동 에너지 입자 하나 이제 두 개가 뒤엉켜서 전체 m 그리고 v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2분의 1 전체 m v 제곱. 그랬더니 얘는 3만 3,800줄로 거의 한 10분의 1로 줄어들죠. 그죠? 예.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변화가 되죠. 운동 에너지는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탄성 충돌은 아닌 거지. 이 충돌은. 그죠? 운동 에너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자, 쭉 넘어가 보시고, 그럼 그 운동 에너지는 어디로 갔겠어요? 이 운동 에너지들은 그 각각의 자동차를 뭐 이렇게 찌그러뜨리거나 이런 데 다 쓰였겠지. 에너지가 일을 해서 모양을 이제 변화시키거나 이랬을 겁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탄동진자.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시험 문제로 낼 거예요. 예. 기말고사에 내야겠네요. 그죠? 탄동진자, 기말고사. 여기다 기말고사. 중간에 퀴즈를 한번 볼까요? 예. 별로 좋아하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그냥 기말고사를 바로. 기말고사 문제에서는 이제 이 문제가 꼭 나오는데, 요거는 실험에서도 여러분들이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탄동진자 실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실험 문제에서 문제를 내는 게 좋겠다. 하나씩 예, 천천히
실험. 예. 또 요 과정은 총알이 날아와서 나무토막 진자에 진자죠, 진자. 진자에 충돌해요. 충돌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충돌. 요 과정에서 충돌. 그리고 이게 이제 올라갑니다. 그럼 충돌 이후에는 이게 충돌 직후에 운동을 하고 있다가 높이 올라가서 멈추겠죠. 에너지 변환이 일어나는 거지. 운동 에너지가 있어서요. 이게 전체 총알의 질량은 얼마 안 될 겁니다. 그죠? 총알은 가볍고 되게 이제 그거보다 훨씬 무거운 나무 토막이에요. 그래야 나무 토막에 총알이 탁 박히고 속력이 빠르진 않지만 올라가서 살짝 멈추는 때가 있겠죠. 이제 총알이 이렇게 박혀 있는 모습이 보이죠? 나무 토막이 너무 가벼우면 총알의 속도가 빠르면 이를 관통해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이 실험 장치예요. 용수철 총에서 쇠구슬을 장전해서 발사를 해주면 쇠구슬이 이 포켓 안으로, 이건 나무 토막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쇠 모양의 글로브 포켓이 있어요. 그럼 포켓 안으로 쏙 들어가서 높이 올라갔다가 정지했다가 다시 떨어지죠. 근데 정지했을 때는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 높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자를 뒤에 이렇게 올려두면 자를 판에 자를 이렇게 놓으면 순간 정지할 때 자의 눈금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아니면 카메라로 사진 촬영을 하면 비디오 촬영을 한다든가 그러면 슬로우 비디오로 딱 올라가서 멈추는 이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운동 에너지가 충돌 직후의 운동 에너지가 높이 올라가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싹 변환되는 과정을 또 하나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는 내용이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충돌하면서 운동량 보존, 그렇죠? P 보존, 운동량 P 보존이 되고, 그 다음에 충돌 직후의 운동 에너지가 충돌 쭉 올라가서 정지해서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는, 그건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래서 두 개의 내용을 교재에서 보면 충돌 직후의 역학적 에너지는 꼭대기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순간 정지할 때 역학적 에너지로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력에 대한 역학 포텐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높이의 기준을 둬야 되는데 충돌 직후의 높이 여기를 0으로 두면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되겠죠. 그렇죠? 0이 되고 쭉 올라가서 정지하면 꼭대기에서는 정지하니까 쭉 올라가면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제로가 되겠지. 그렇죠? 그 얘기는 충돌 직후의 운동 에너지가 올라가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바뀐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2분의 1 m 전체 m이죠. v 제곱 분 m gH가 되는데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루트 2GH가 되죠. v는 루트 2GH. 그죠? 이때 h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고 했죠. h는 관찰할 수 있고, 따라서 v 충돌 직후의 속도, 충돌 직후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0.990인데 이거를 충돌하는 순간에 운동량 보존식에 넣어요. 충돌하는 순간에 운동량 보존식. 충돌 직전에 운동량은 총알만 운동하고 있어요. 총알만, 그죠? 충돌 직전에 총알의 운동량이 이 진자는 멈춰 있으니까, 정지하고 있으니까 운동량이 없죠. 이건 0으로 두는 거고, 충돌 직후에는 둘이 같이 움직이죠. 결합을 해서 V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V계를 우리가 앞에 식에서 여기서 계산했잖아요. 그죠? 이건 이 계는 시스템의 이 둘이 결합된 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계산을 했기 때문에 여기 집어넣으면 V1I 총알의 속도. 총알은 너무 빠르니까 우리가 눈으로 봐서 속도를 뭐 알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다 놓으면 이렇게 총알의 속도를 딱 구할 수 있어요. 초속 200m 정도 되는 속력을 구해낼 수 있다. 이거를 문제를 풀려고 하면 뭐 이렇게 그냥 풀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은데 이걸 더 잘 풀겠다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충돌 전에 운동 에너지를 구하고
그게 포텐셜 에너지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돌 전에 총알의 운동 에너지가 쭉 올라가서 포텐셜 에너지로 바뀐다. 그럴싸한데요. 충돌하는 과정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죠. 그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쓴다고 충돌 직전의 운동 에너지 올라가서 멈춰서 포텐셜 에너지로 하면 안 된다고요. 충돌하는 과정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된다. 이렇게. 자, 그것만 유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6.3.2절은 이제 탄성 충돌인데요. 탄성 충돌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에서 자주 공부한다고 했죠. 전자들이 뭐 원자에 충돌하거나 전자들끼리 충돌하거나 나중에 이 탄성 충돌 공부하는데 물리학 시간에 공부 안 했던 거 이제 생각하고 왜 이렇게 반도체가 어렵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반도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막 수식이 되게 많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면 안 돼요. 이걸 알고 있으면 그때 좀 쉬워져요. 아, 전자들도 탄성 충돌하는구나. 탄성 충돌하면 운동량 보존되죠. 충돌에서는 항상 운동량이 보존되는 충돌만 여러분들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두 입자의 충돌인데 충돌 후에 결합이 아니고 제 갈 길 가는 거죠. 그렇죠. 제 갈 길을. 그래서 충돌 전에 1번 입자의 운동량, 2번 입자의 운동량, 전체 운동량이죠. 그렇죠? 오른쪽은 충돌 후에 1번 입자의 운동량, 2번 입자의 운동량 더하면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운동량 보존식이 그냥 잘 적용이 되는데 이게 탄성 충돌이 되잖아요. 탄성 충돌. 그러면 운동 에너지도 보존된다고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도 똑같다 써주면 되겠죠.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mv 제곱. 나중 2분의 1 mv 제곱, 나중 2분의 1 mv 제곱. 1번 입자, 2번 입자, 1번 입자, 2번 입자. 그래서 좌변에는 전, 우변에는 후를 써주는 거고 둘 다 1번, 2번, 1번, 2번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식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걸 외우려고 하면 우리 머리가 감당을 못해. 그죠? 외울 게 없으니까 외우지 마시고 뭐만 외워요? 탄성 충돌하면 운동 에너지도 보존된다. 이것만 외우면 되겠죠. 용어적이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던 뭐 곱셈 법칙이라고 그래? 인수분해 이런 거 생각하면 이게 이 식은 뭐예요? 이 식은 아래식에서 2를 곱하면 이거 다 이제 없어지겠죠? 1이 되겠죠? 1을 곱하면 2분의 1이 다 2를 곱했으니까. 그리고 F라는 1번 입자에 관련된 거, 1번 입자, 여기 V1, M1 있죠? 요거는 좌변으로 갖다 주고 2번 입자는 우변으로 싹 이렇게 바꿔줘요. 이항을 하자고. 너는 이쪽으로 가고, 좌변으로 가고, 얘 2라고 쓴 건 우변으로 가게, 이렇게. 우변으로 가게 이항을 해주면 요 식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래식이. 1번이잖아요. 그죠? 오른쪽 2번식. 그래 놓고 1번식,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너도 좌변으로 가. 너는 우변으로 가. 이렇게. 그게, 요거를 인수분해해요. 인수분해하면, 뭐, 제곱차, 이거죠? 제곱을 한 차는 합차의 곱으로 바뀌죠. 합차의 곱. 뭐 그렇게 이제 외우지 않았어요. 그죠? 예. 인수분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10번식이 얘가 되는 거예요. 10번식이 이 식이 되는 거예요. 요거. 2번식부터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야 되는데, 예, 이렇게. 그러면, 변변 나눠져요. 좌변은 좌변끼리 나누고, 우변은 우변끼리 나눠요. 이렇게. 요거는, 그럼 요거 다 약분되죠. 이렇게 약분되겠지. 똑같은 게 있으니까. 얘도 약분되죠. 이렇게 약분됩니다. 그럼 남는 건, 요거만 남는 거야. 예, 요거만. 그치? 예. 요거 아래. 14번식이 되죠. 눈으로 보면 안 어려워요. 그죠? 예. 계산하려고 하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예. 뭐, 대학 때 배우는 수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 다시,
I라고 쓴 건 좌변에 갖다 주고 F라고 쓴 건 우변에 갖다 줍니다. 이렇게 자리를 배치를 다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바로 상대 속도가 되는 겁니다. 2번 입자가 본 1번 입자의 속도라는 얘기예요. V1-V2 했잖아요. 그죠? V1-V2 했던 V2에 대한 V1의 속도라는 얘기지. 그죠? 나보다 너는 5m 높은 곳에 있어. 그러면 너의 높이에서 나의 높이를 빼준 그게 5m라는 얘기죠. 2번이 본 1번의 속도인데 우변도 똑같아요. 그죠? 2번이 본 1번의 속도 대신에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설명할 때는 상대 속도의 방향이 부가 반대가 되고 크기는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의미상으로 뭐냐면 내가 너를 봤는데 입자가 두 개 있어요. 그렇죠? 2번 입자가 1번 입자를 봤는데 충돌 전에는 충돌을 하려면 다가오는 것처럼 보여야죠. 그렇죠? 그래야 충돌을 할 거 아니야? 어떤 속력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충돌을 했더니 똑같은 속력으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탄성 충돌을 하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런 특징. 알겠죠?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다름 아닌 탄성 충돌을 정리해서 본 거예요. 정리해서 봤더니 이런 특징이 있다. 자, 여기에는 질량이 관계가 없죠. M1, M2의 질량이 무관하게 항상 성립하는 결과입니다. 이거는. 질량이 얼마이든지 항상 이런 건 성립한다. 그래서 예제 6.6에 보면 두 개의 입자가 충돌해요. 하나는 오른쪽으로 하나는 왼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용수철이 압축됐다가 다시 분리가 되는데 그럼 나중 속도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걸 이제 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V1F는 주어졌어요. 그럼 V2 이거는 충돌하는 순간인가요? 이게 알 수가 없네 이거를. 이거는 충돌하는 과정이죠. 충돌 과정입니다. B번은 충돌 과정. 과정 중에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충돌이 끝난 상태가 아니에요. 충돌 과정 중에도 운동량은 보존됩니다. 충돌 과정 중에도 항상 운동량은 보존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M1, M2의 각각의 운동량 충돌 전이죠. 이게 나중이에요. 충돌 후는 아니에요. 이건 충돌 후는 아닌 충돌 과정 중에 M1의 운동량, M2의 운동량 해서 둘이 같게 해주면 그냥 쉽게 계산이 되죠. 마이너스 1.74. 이 순간 용수철이 압축되는 거리를 구하라.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탄성 충돌이죠. 탄성 충돌에서는 용수철 안에 에너지가 들어가죠. 포텐셜 에너지로 오죠. 그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부터 온 거겠지.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들어갔다가 다시 바뀌는데 충돌 과정 중에도 에너지 보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예요. 1번 입자 운동, 2번 입자 운동,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처음에는 아예 용수철이 압축이 안 됐으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0인 거죠. 중간에 과정 중에 1번 입자 운동 에너지, 2번 입자 운동 에너지,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 X가 당연히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주면 쉽게 이 문제는 이거랑 비슷해요. 탄성 충돌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과정 중에도 성립한다. 그런데 비탄성 충돌은 어땠어요? 앞에서 이거는 성립하지 않죠. 이것도 같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스치는 충돌이 있는데 스치는 충돌은 2차원 충돌. 당구장, 여러분 당구장 구슬치기 이런 거 어렸을 때는 구슬치기 요즘에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는 구슬치기 아주 많이 했어요, 그죠? 커서는 당구장 가고 어려서는 구슬치기 하고 근데 잘 안 되더라고 이게 항상 그죠? 둥글둥글하니까 그죠? 축구나 이 공놀이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거죠, 그죠? 공을 잘 안 떨어뜨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몰고 가잖아.
M2가 있어요. M2. 공 M2가 있는데 뭐 당구공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구슬, 뭐 축구공, 뭐 아무걸로나 멈춰져 있는 M2가 있는데 공이 하나 있는데 다른 공이 쭉 굴렸어요. 공이 쭉 굴러오다가 비껴 맞는 스치는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M1이 우리가 진행하는 방향에서 보면 M1이 약간 왼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충돌한 다음에는 M2는 오른쪽으로 삐져갈 테고 M1은 왼쪽으로 이렇게 방향대로 이렇게 삐져가겠죠. 그래서 M1이 가고 있는 처음 충돌하기 전의 방향을 X방향이라고 두면 X방향에 대해서 M1이 가지는 각도를 세타, M2가 가지는 각도를 여기 파이예요, 파이. 여기 빠져 있네요. 그죠? 여러분 책에도 빠져 있나요? 파이. 이렇게 세타와 파이로 방향을 이렇게 X축과 어떤 각을 이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2차원 충돌이 되는 거죠. 2차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제목이 본래는 2차원 충돌인데 스치는 충돌 그랬네요. 그냥 이름을 바꾸세요. 스치는 그러니까 조금 약간 좀 이상해. 정면 충돌이 아니라 이건 2차원 충돌이다. 2차원 충돌. 앞에서는 1차원 그랬는데, 그죠? 그러면 이제 X 성분, Y 성분 다 생각해야죠. X 성분, Y 성분 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요 충돌, 요 식이 두 개가 나오는데 X 성분에 대한 운동량 보존이죠. 이거는 그죠? X 다 X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래는 Y만 쭉쭉쭉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X 성분의 운동량은 X 성분끼리 계속 보존이 되는 거고 Y 성분의 운동량 보존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앞에서는 그냥 식 하나만 정면 충돌해서 하나만 썼지만 차원이 2차원이기 때문에 X성분, Y성분 분해해서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속도도 분해해줘야겠죠. V1의 F를 이렇게 X성분, Y성분으로, V2는 X성분, Y성분으로. 그런데 둘 다 X성분은 오른쪽이죠. 오른쪽. 그죠? 둘 다 오른쪽인데 Y성분은 하나는 위로 가고 하나는 아래로 가요. 그죠? 왜냐하면 충돌 전에 우리가 X성분, Y성분을 이렇게 X방향, Y방향을 M1이 운동하는 방향을 X성분으로 이미 설정을 했었잖아. 그 얘기는 Y성분의 운동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없으려면 하나는 플러스여야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를 더해서 0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성분을 다 구해서 운동량 보존식을 다 쓴 거예요. 이렇게 쓰고 놨더니 이게 이제 아예 M2가 정지하고 있죠. 이거는 V2의 I가 0이에요. 그죠? V2의 2번 입자의 처음 속도가 0이 되는 거죠. 0. 글씨가 아주 안 써지네.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그냥 요것만 0으로 놓으면 되겠죠? V2는 0. 요거 0이죠? V2I 0. 이거 다 0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Y성분은 아예 처음에 1번 입자도 0이었죠. 전체가 다 0이라고요. 0. 요 전체가 다 없어지면 되는 거죠. 물론 나중에도 0이죠. 당연히. 그죠? 나중에도 0인데 하나는 플러스가 되고 얘는 플러스예요. 요거는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렇죠?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M1은 위로 가니까 플러스, M2는 아래로 가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거다. 지금 이건 다 벡터입니다. 벡터. 그죠? 그리고 M1, V1, 요거 M2, V2, X성분 각각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탄성 충돌이라고 하자면 여기는 아예 다른 얘기죠. 여기까지는 운동량 보존에 대한 얘기고 이게 탄성 충돌이면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돼야 돼요. 충돌 전에는 1번 입자만 운동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2분의 1 M1 V1 제곱. 충돌 후에는 둘 다 운동하고 있으니까 둘의 에너지를 다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까지 되면 탄성 충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두 개씩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단원이 그냥 끝났죠. 내용이 없어요. 그죠? 뭐 외우거나 그러지 마시고, 물론 이거를 여기 이 식들을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16, 17, 18번 연립방정식을 풀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각이
요 세타 더하기 파이가 여기 직각이 됩니다. 직각. 90도가 돼요. 90도. 열방정식 풀고 나면, 근데 푸는 건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탄성 충돌 뭐 어렵게 공부한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항상 90도가 된다. 예. 자, 2차원 비탄성 충돌을 분석한다. 탄성 충돌은 하지 않네요. 여기서는 그렇죠? 2차원 비탄성 충돌이니까 이 운동 에너지는 굳이 구할 필요가 없죠. 이 식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16번, 17번씩만 적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별 다른 게 없어요. 이 단원이.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경우는 더 쉽게 둘이 아예 또 결합을 해요. 결합. 하나만 되는 거죠. 한 덩이만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충돌 전에는 아예 또 90도 방향으로 서로. 얘는 너는 오른쪽으로만, 그죠? 예. 너는 위쪽으로만 이렇게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표축의 방향도 아예 교재에서 설정을 해줬어요. 얘를 X 방향, 요거를 Y 방향 보는 대로, 그죠? 보이는 대로 이렇게. 그러면 X 성분의 운동량, 여기는 시그마가 잘 붙어 있네요, 그죠? 예. 충돌 전에 총 X 성분의 운동 에너지 얘밖에 없어. 얘가 이거 하나잖아요. 하나, 그죠? 요거 하나. Y 성분의 운동 에너지 요거 하나죠. 그렇게 좌표축을 설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충돌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둘이 결합을 했어요. 결합. 이제 나중에 나와야죠. 나중에 요게 나중이죠. 나중에는 질량이 결합이 됐으니까 한 덩어리로 전체 질량. 그리고 VF는 어느 방향인지 모르는데 X 성분과 세타의 방향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두면 이거 분해해주면 되겠죠? VF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나 있을 테고 VF의 얘는 사인 세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그럼 전체의 X 방향 속도 VF 코사인 세타죠. 이게 X 성분 운동량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오히려 시그마 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그냥 충돌 전에도 입자 하나, 충돌 후에도 입자 하나씩밖에 없었으니까 물론 실제로는 해줘야 되지만 해줘야 되겠죠. 실제로는. 예. 자, 그리고 이제 Y축 성분도 똑같이 Y축 성분은 요 이게 승합차인가 봅니다. 그죠? 승합차 하나의 운동량. 충돌 후에는 둘 합친 덩어리의 Y 성분 운동량 해주면 되겠죠. M, V, Y. M, 전체 M, V, Y 이렇게 구해주면 식이 각각의 이 두 개의 식에서 이제 VF를 구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각도도 구해낼 수 있고 VF 하나의 식에서만 이걸 변변 나누면 이 식에는 코사인 세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식에는 사인 세타가 있고 VF가 둘 다 들어있으니까 약분하면 VF가 없어져요. 그죠? 그러면서 세타를 먼저 구하고 세타를 구하고 나서 나중에 여기다 각각의 1번식이나 2번식에 이걸 이제 1번식이라고 하면 1번식에 집어넣거나 또는 여기 이를 이제 두 번째 식이라고 하면 여기서 집어넣어서 여기 아예 잘 돼 있네요. 1번식, 2번식. 네. 그래서 VF도 또 구해줄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켓의 추진은 이건 하지 않겠어요. 로켓의 추진은 하지 않고 내용은 뭐 간단한데 일단 이건 하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장이 끝나죠. 그렇죠? 예.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내용은 1차원 충돌 중에서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의 차이점을 살펴봤는데 비탄성 충돌에서는 예제에서 특히 탄동진자, 총알의 속도 구하는 그 문제가 있었고 탄성 충돌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됐었죠? 탄성 충돌의 결과 상대속도 개념을 하나 공부했었죠. 상대속도. 충돌 전의 상대속도와 충돌 후의 상대속도가 속도의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간이 있으니까 요거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걸 보냐면 탄성 충돌이
안 나오네요. 탄성 충돌. 탄성 충돌이 여기 이런 거 보면 서로 붙어서 이렇게 나오죠. 예, 서로 붙어서. 그럼 나중 질량을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더해서 완전 비탄성 충돌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탄성 충돌 하나 있네요. 그죠? 22번. 오른쪽으로 초속 20cm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25g의 물체가 같은 방향으로 초속 15cm로 움직이는 더 느리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충돌하겠죠? 10g의 물체와 충돌했습니다. 충돌 후 각 물체의 속도를 구하라. 22번 문제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알려줬다는 얘기는 시험에도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죠.